내 운명을 바꾸는 파자 배우기 세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배울 한자는 마늘다, 홀로독, 눈동자동, 얻을득, 망령될망, 묘할묘입니다. 다는 마늘다입니다. 마늘다. 지금 보면 이 다는 육포 두 개가 이렇게 얹혀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다자가 나오면 우리가 두 개가 얹혀져 있고 같은 게 두 개가 얹혀 있으니까 쌍둥이다. 두 배로 돈을 번다. 주식 투자를 했는데 두 개야. 두 개. 두 배가 튀겼어. 그 다음에 내가 임신을 했는데 똑같은 게 덮여 있으니까 쌍둥이를 임신할 확률이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먼저 얘기를 제가 꺼냈지만. 자, 지금 보면 이 마늘다는 고기를 겹쳐 쌓은 모양으로 많음을 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적 기운으로 본다면 넘침과 풍요의 에너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은 제사상에 그 고기가 두 쪽이 쌓여 있는 모습으로 많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부수적인 건 전역석자거든요. 그래서 전역석자가 부수지만 여기서 사용될 때는 전역석의 의미가 아니라 고기 육자를 겹쳐 그린 모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자를 여러분이 이제 처음에 이제 한자를 모르시는 분들이 이 도예파자를 만났을 때 굉장히 처음에 이거 어렵지 않을까 하고 거부감을 느끼는데 이것이 그림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표현된 상형문자이기 때문에 원리만 알면 굉장히 재미있게 파자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다자의 총 획수는 6획입니다. 6획이라서 토가 색깔별로 여기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다는 화를 상징합니다. 화. 이 디귿은 화를 상징하죠. 그래서 여기에 좌우 모양에는 화의 색깔을 그려 넣었습니다. 자, 오늘 이 키워드를 알아보겠습니다. 키워드는 겹치다, 포개지다, 그 다음에 넓다, 크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거를 다다익선하고 사자성어로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견문이 넓다, 그다음에 차고 넘친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정다감하다 이렇게도 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많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개 이상, 두 개까지 허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쌍둥이다. 너도 좋고 나도 좋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혼자의 홀로 독처럼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다음에 이제 홀로독을 배우는데 이 마늘 다자와 홀로독은 대립되는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늘 이 다를 보면 사자성어로 호사다마 이렇게 사자성어를 넣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로, 일사, 마늘다, 마귀마가 결합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 호사다마는 뭐냐면 좋은 일이 오려면 시샘하듯 방해가 되는 일이 많이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기는데 나쁜 마가 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뭔가 좋은 일이 발생이 되려고 하는데 옆에 또 부수적으로 나쁜 일이 또 항상 따라온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거 좀 열외의 얘기지만 행운의 여신 포르티나는 이 행운을 가지고 올 때 불행도 동시에 갖고 온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호사다마하고 상통하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좋은 일이 생기는데 갑자기 짜증난 일이 몰려왔을 때 짜증난 일을 잘 우리가 해결하고 잘 받아들이고 잘 융합해서 가야만 더 좋은 큰 일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생활 철학에서도 반영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케일도 넓어지고 마음도 넓어지고 하는 일이 정말 편안하고 안정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다자가 애정운으로 표현이 될 때는 이게 애정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우리의 보편적인 사상에는 1대1의 관계잖아요. 우리나라가 일부 다처제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 마늘다가 나오니까 어떨까요? 애정이 여기도 오늘 여기서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다음날 가니까 저쪽에서 나한테 사귀자고 대시를 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성의 접근이 활발하다. 마찬가지로 남자도 그렇죠. 남자도. 그런데
그러니까 어떡해요? 이 여자도 만나고 저 여자도 만나니까 바람둥이다. 이 마늘자가 나오면 이제 그런 모습은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허욕이나 뭔가 이렇게 음탐, 야행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마늘 다자가 금전운에서 얘기할 때는 많은 이익이 있다. 그러니까 더 좋죠. 지금 작년보다 마늘 다자가 나오면 작년의 매출보다 올해 매출은 2배가 될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또 나한테 들어오는 것도 많지만 많이 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계약도 많이 하고 물건도 많이 팔아서 좋지만 또 많이 나가는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잘 분별해서 일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마늘 다자가 건강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체 부실? 많이 쌓여져 있으니까 하체가 부실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늘 다자는 이 사람도 옮길 수 있고 저 사람도 옮길 수 있으니까 전염병, 뭐 지금 현재 있는 뭐 코로나 그도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야뇨증, 뭐 신장 질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늘 다자에 코로나의 병이 추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직업적인 의미로 보면 카피라이터, 그쵸? 똑같은 거를 또 복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재활치료사, 디자인 계통, 뭐 인쇄업, 뭐 출판사, 뭐 이런 것도 마늘 다자가 관련된 직업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다자와 우리가 임상적인 해석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은 다자 옆에 고기 붙어 있어요. 울고기. 그러면 다 많이 울 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뒤로 넘어졌는데 분명히 뒤로 넘어지면 머리가 깨져야 되는데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졌다 이 소리가 이런 상황인 거예요. 마늘 다 옆에 울 일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또 마늘 다 옆에 갖출구가 있을 때. 그건 뭐예요? 내가 갖춰진 상태에서 또 많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업그레이드 돼서 내 자신이 변화가 되고 또 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시어머니 있는데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시어머니 될까요? 하고 시어머니 되고 나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요? 하고 물어봤을 때 이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네가 네 실력 위에 더욱 갖춰져서 더 좋은 데를 바라보고 더 좋게 승진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마늘 다자에 울곡이 있어버리면 경쟁자가 많아서 네가 떨어질 수도 있다. 이거는 또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다와 상반되는 개념이 뭐냐면 이게 독자예요. 독은 뭐냐면 홀로 독자예요. 아까 마늘다를 좀 전에 이 마늘다를 배웠죠. 이거를. 근데 지금은 홀로독을 배웁니다. 홀로독은 고독하다 할 때도 이 독자가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홀로독을 가만히 보시면 홀로독이 생겨 이게 지금 보면 큰 숙회예요. 숙회. 숙회에 애벌레가 있고 다시 봅니다. 이 숙회에 애벌레가 있고 그러니까 요 세 개가 각자 서 있지만 각자 다 어우를 수가 없어요. 어우를 수가. 그래서 뭔가 같이 있지만 뭐 서로 자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독하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보시면 그래서 홀로독자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외로운 숙회다. 그래요. 혼자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셋이 같이 있지만 다 생각하는 거나 다 모습이 틀리기 때문에 같은 동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 있어도 나랑 마음이 통하지 않으니까 내가 홀로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홀로 고독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에너지적인 의미를 불균형의 에너지다 저는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그래서 독은 그 견이 음이부로 쓰이나 사실은 독이 소리부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음이부, 소리부 뭐 이런 것도 여기서 중요하진 않지만 한자에서 이렇게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여기다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홀로독자의 의미는 여러분 다른 거 기억 안 하시고 불균형이다, 고독하다 뭐 이런 의미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 개는 무리지어 살기보다 혼자 살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홀로라는 뜻이 생겼다고 한다. 독은 보다 자주적이고 뜻을 굽히지 않으면 남에게 쉽게 굴종하지 않는다는 부가적 의미도 있다. 그러니까 큰 개는 자기 고집이 세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강조해서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이거.
홀로독에 이 개사슴독변도 있고 애벌레충도 있는데 개사슴독의 이 숙회와 애벌레가 어떤 조화가 있겠어요? 전혀 관계가 없죠. 그 같이 있어도 뭐 동상이몽처럼 뭐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뭐 고독한 존재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홀로독자의 키워드를 보시면 혼자서는 되는 일이 없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존심이 높다, 절개가 높다 뭐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고독하다. 그 다음에 홀로, 뭐 홀몸, 홀어머니 뭐 그리고 또 자손이 없는 사람도 이 그 독자의 본주의 그 키워드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 독자가 들어간 사자성어를 보면 천의 고독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천은 뭐냐면 하늘천에 물가에 외로울고 홀로도 하늘 아래 물가에 뭐예요? 핏줄이나 부모가 없고 나 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늘 끝에 홀로 있어 핏줄이나 부모가 없고 멀리 떨어진 낯선 고장에서 홀로 쓸쓸하게 지낸다는 뜻으로 의지할 곳을 없음을 천혜고독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천혜고독, 천혜고화 뭐 이렇게 고화는 뭐예요? 어린아이죠. 근데 어때요? 천혜고화는 진짜 주변에 뭐 삼촌, 엄마 아빠는 물론 없지만 뭐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다 없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있어도 없죠. 요즘 세상에는 다 각기 바쁘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천의 고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사실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의식주가 해결이 되면 주변을 돌보는 그런 마음가짐도 갖고 뭐 행하지는 못할지언정 가짐이라도 갖고 살면 나중에 진짜 우리가 또 여유로워졌을 때 주변과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독자는 별로 좋은 글자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이 독자가 애정으로 쓰여지면 독단적인 사랑, 정신적인 것을 요구하는 사랑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독자가 나오면 어때요? 독단적인 사랑도 되지만 고독한 사랑도 되겠죠. 고독한 사랑. 그 다음에 이 독자가 금전운으로 쓰였을 때는 돈을 내가 빌려야 하는 운이에요. 차용해야 되는 운이다. 그래서 이 홀로 독자이기 때문에 타인과 경쟁으로 사업하는 것은 이 독자가 나오면 불리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홀로 독인데 내가 이 홀로 하는 모습인데 옆에 동업자 뭐 이런 사람들이 붙어서 같이 일해주면 외로움이나 그럼 내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채워주기 때문에 이 홀로 독자가 나왔을 때 동업을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나쁘게 해석하진 않아요. 동업을. 네가 동업을 하면 지금 상황보다는 더 호전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홀로 독자가 건강운으로 나왔을 때는 어떠냐면 불임, 그 다음에 고독사, 그 다음에 면역력이 저하되고 그 다음에 우울증이 걸릴 확률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홀로 독자가 직업적인 운과 활용을 했을 때는 실험실, 그 요양병원, 그 요양 그 병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1인용 병실, 그 다음에 뭐 감옥, 뭐 그리고 고시원 뭐 이런 것이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자, 이 홀로 독자와 임상적으로 타카드와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홀로 독자와 귀할귀, 이거 귀할귀자 배웠죠. 홀로 독자와 귀할귀가 만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독불 장군인데 귀해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특권의식이 있어요. 요즘에 우리 뭐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 우리가 간혹 볼 수 있죠. 자기는 남과 틀리기 때문에 남이 안 하던 짓을 그것도 나쁜 짓이라도 하면 그것이 나쁘다는 걸 모르고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인생에서 지향해야 됩니다. 서로 좋아야 됩니다. 서로. 나도 좋고 너도 좋다. 그래서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좀 생각이 자기만 최고다. 나만이 모든 걸 누릴 수 있다. 이런 개념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사실은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 사람을 좀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야? 홀로 동 옆에 귀할귀가 있으니까 어떨까요?
홀로 독인데 고독한데 귀하게 있으니까 이거 이율배반적인 것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홀로 독 옆에 지금 보면 이거 으뜸 괴짜죠. 아까 귀신의 우두머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 지금 보면 홀로 독인데 또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예요? 이거는 독불장군이에요. 독불장군. 그래서 카리스마적인 인물이고 또 좋게 얘기하면 성각자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지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귀한 거 특권 의식과 여기에서 말하는 이 으뜸계가 합하면 오히려 으뜸계를 가진 사람들이 더 이렇게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면이 더 강하게 나올 수 있어요.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자. 이 동은 살펴보시면 이게 눈동자, 눈목이에요. 눈목. 근데 어린아이가 있죠. 아이동이 서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좋게 얘기하면 어린아이의 눈으로 바라보면 되게 순수하겠죠. 이거는 사실은 눈동자 동자입니다. 근데 어린아이의 눈이니까 순수해요. 근데 좋게 얘기하면 순수한데 나쁘게 얘기하면 어때요? 유치하다, 어리석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에너지적 의미로 보면 순수하고 맑은 에너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눈 아래 가운데를 꿰뚫 듯 있는 검은 눈동자예요. 검은 눈동자, 검은 동자. 그래서 눈목이 아이동과 아이동이 합하여 이루어진 글자이다. 눈목자는 눈, 시력, 안목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고 이 동자는 이 아이동자는 눈목과 돌리과 마을리, 마을의 입구에 초립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 초립이 풀옷입니다, 풀옷. 그 초립을 쓴 아이의 눈이라는 뜻으로 아이의 눈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동자 동자가 나오면 굉장히 순수하고 맑게 해석을 하지만 또 이것이 반대급부로 해석이 됐을 때는 되게 유치하고 좀 우유부단하고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살펴보시면 이 아이 눈동자 동자는 17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흰색입니다. 여기서 보면 흰색으로 표시를 했죠. 한글 자어 모행상은 동자 디귿자는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이 색으로 표현을 했고 이 동자는 한글로는 이렇게 동하고 쓰지만 현재 쓰이고는 상용되는 한자로는 이렇게 아이동자, 눈목자 옆에 이렇게 아이동자가 붙어 있는데요. 제가 이거는 각골문화 시켜서 그림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눈동자, 보면 눈동자 동자는 어리석게 바라본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리석게 바라본다. 그 다음에 순수하다. 순수한 상태다. 그래서 이 눈동자 이 동이 나오면 사실 판단력은 흐려요. 판단력이 어렵다. 그 다음에 무심히 본다. 뭔가 봐도 자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심히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눈동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동자가 사자성어로 들어간 곳은 지금 보면 용동변경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용용자에 눈동자 동자에 봉쇄봉자에 목경자입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용의 눈동자와 봉황의 목이라는 뜻으로 매우 잘생긴 귀인의 얼굴을 말합니다. 이 용동봉경은 굉장히 용이 사실은 용은 되게 신비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용하고 용은 남자를 대표하고요. 봉황은 여자를 대표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왕의 옷에는 용포를 입히고요. 왕비의 옷에는 봉황이 그려져 있어요. 양음으로 따지죠. 그러니까 보면 매우 잘생기고 귀하고 멋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의 사자성어입니다. 이 동자가 애정운적인 해석에 들어가 보면 아직 미숙하죠. 그래서 애정의 미완성이다. 그 다음에 무책임하다. 호기심이 많다. 일회성 연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수한 사랑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부터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동자가 금전으로 해석이 들어가면 투기를 노리다가 어때요?
재물이 손해 난다. 그 다음에 종업원의 실수가 많으니 주의해라. 적자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의 동자가 나오면 아랫사람이나 그리고 종업원이나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금전적인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돈 관리나 뭐 이런 것은 금전운에서 살펴본다면 항상 생각하고 조심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동자가 건강운으로 쓰였을 때는 시력이나 이비인후과 질환이나 뭐 해약 체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동자가 그 직업적인 운으로 갔을 때는 뭐 안과 관련업, 뭐 눈목자가 들어가서 그래요. 그 다음에 구직자, 그 다음에 임시직, 그 다음에 유아 교육하고 연관된 직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자가 타카드와 결합했을 때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동자와 그릇기자가 만났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 어린아이의 어린아이가 이 그릇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힘의 낭비, 변덕이 심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눈동자 동자와 가출구가 만나면 맹목적인 사랑이에요. 갖춰져 있는데 아주 순수한 사랑인데 순수한. 그래서 이 사랑은 불균형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동자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셨나요? 다음번에도 재미있고 활기찬 시간으로 이어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득은 얻을 득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은 이 한자 한자 5자를 배울 때 하나하나마다의 각골 문자와 부수와 오행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적인 의미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이 한자가 들어간 여기서 보면 이 득자가 들어간 고사성어를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득자가 들어가서 해석이 되는 부분 또 임상은 득자와 다른 한자가 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해석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득자는 지난번 가출구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그 가출구나 귀할귀에는 귀할귀자는 조개를 손으로 잡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얻을득에는 손에 조개가 들려져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손에 조개가 들려져 있는 모양이 이 얻을득자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손에다가 돈을 얻다, 돈을 만졌다, 뭐 귀한 것을 내가 얻었다, 뭐 이런 의미로 얻을득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얻을득은 길에서 손으로 조개를 주운 모양으로 얻음을 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너지적인 표현으로는 인정받는 완성 에너지다 이렇게 에너지적으로는 압축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보면 이 득자는 얻다, 손에 넣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그래서 이 득자는 걷다와 조개패가 마디촌자가 합한 모습인데 각골문의 득자는 조개를 손에 이렇게 딱 쥐고 있는 모습으로 보세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각골문에는 조개를 딱 손에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이죠. 모습으로 재물을 획득했다. 뭐 이런 의미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호조개는 그냥 조개도 그냥 일반 조개가 아니라 만호조개라고 있대요. 그래서 한때 중국에서 이 만호조개는 화폐로 쓰여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얻을득에서 보면 우리가 이 디귿은 한자 오행상 보면 여기 보면 한글 자음 오행상 보면 디귿은 화를 나타내는 거고요. 지금 부수적인 12일획은 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기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신다 그러면 이 득자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한글입니다. 한글. 그래서 이게 한글로 이거 득자구나 이거를 우리가 이 한글을 통해서 보는 거고요. 현재 쓰여지고 있는 단어적 의미로는 이 득자입니다. 현재 우리 그 한자 문화에서 사용되고 있는 득이고요. 이거는 각골문화 시킨 겁니다. 손에 조개가 달려 있고 이 손에 조개를 잡았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득자는 키워드상 의미로 보면요. 도달하다, 얻었다, 만났다, 탐하다 뭐 이런 의미고요. 얻는 것이 많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뭐 이런 의미도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다, 일거양득이다 뭐 이런 모습도 볼 수 있겠죠. 좋은 생각, 그다음에 얻다 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득자가 나오면 일단 우리한테는 유익한 걸로 해석해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득자가 들어간 사자성어를 살펴보시면 일거양득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거는 뭐냐면 한일자에 들거에 양은 두량이에요. 그래서 양쪽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양쪽으로 얻었다. 그래서 뭐냐면 한꺼번에 한 가지 일을 하여서 두 가지의 이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거양득적인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리하게. 그래서 여러분 한번 내 삶 속에서 일거양득되는 글자와 뭐 일은 무엇이 될까 한번 그것도 생각해 보면 한자를 이해하고 또 이렇게 또 재미난 파자처럼 뭐 수수께끼처럼 그 한자를 찾아가는 재미도 더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득자가 애정적인 의미로 쓰여질 때는 좋은 가정생활, 그 다음에 원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상형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득자가 이 애정운에서 보면 내가 원하는 좋은 사람을 만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득자가 또 잘못 해석되어지면 얻었기 때문에 내가 애인이 있는데 또 어디서 얻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어쩔 때는 양다리 걸친다 뭐 이렇게도 득자가 애정운에서 이렇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득자가 또 금전운에 사용이 된다면 횡재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또 얻었고, 그 다음에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득, 대출이 용이하다, 얻으니까 이렇게 돈의 흐름이 일단은 활발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이 득자가 건강운에서 해석이 되면 하체 부실, 어부, 정신적인 스트레스예요. 그 다음에 이 득자가 왜 이게 하체 부실까요? 얻은데 또 얻으니까 들고 가기 힘들고 위가 무거워서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얻을 듯 하니까 조개가 뭐 이제 저기 바닷가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부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득자가 사업이나 일하고 연관돼서 쓰일 때는 이 얻을 득이 나왔으니까 직장 생활보다는 내가 내 사업을 하는 자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업가다. 그 다음에 가만히 앉아서 행정 업무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널리 이렇게 사람을 만나거나 널리 영업활동을 펼치는 영업사원이다. 판매사원이다. 증권회사다. 돈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금융계통이다. 서로 상생작용이다. 그래서 서로 좋다. 뭐 이렇게 직업적인 의미에서도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득자가 다른 한자와 결합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득자와 입에 쓸다, 이제 지금 풀초가 있으면서 입구가 나와야죠. 그래서 이거 쓸고입니다. 그러면 득자와 쓸고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얻었는데 썼어요. 그러니까 현실성 없는 계획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득자와 마늘 자자가 생겼어요. 그럼 어떨까요? 이 얻을 득이 많아지는 거니까 번영, 풍부, 그 다음에 계획이 내가 세웠던 계획이 계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까지도 된다. 그렇게 지금 망자를 보시면 또 뭐가 들어가 있나요? 계집여자가 들어가 있죠. 여자가 있어서 망한 거예요. 하여튼 파자에서 한자 문화를 보시면요. 여자는 별로 이렇게 유리하게 좀 약하게 해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아마 남성 우대 사상이 그 당시에 배경에 깔려져 있어서 이렇게 글자가 변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는 역사성을 갖는다고 하잖아요. 지금 현재 여자들이 얼마나 살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한자 문화, 각골 문화가 생성됐을 때는 그 여자를 천대시 여기고 노비로 여기고 여자를 함부로 했던 세대라는 것을 우리가 이 역사성을 통해서 문자의 역사성에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 보면 여자가 망할 머리에 이고 있죠. 여자 머리에 뭘 이고 있는데 이것이 칼을 이고 있는 거예요. 칼을 지금. 그 여자가 망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망할 망. 그래서 이 망할 망자를 여자가 그릇된 생각이나 행동을 해서 망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에너지적으로 합해보면 이치에 거슬리는 에너지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망령되다, 허망하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인데 이 망자는 부러진 칼날을 그린 것이에요. 한번 다시 보실까요? 이거는요 부러진 칼날을 그린 것입니다. 부러진 칼날을 그린 것으로 망했다라는 뜻이 있고요. 이 망자는 여자가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한다는 의미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남성 위주의 고대 중국에서 여자는 부정적인 뜻으로 쓰여져 망자는 여자들은 제멋대로이며 거짓이 많고 이성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에서 이 망자가 생겨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치에 거슬린다, 허망하다, 뭐 여자를 이렇게 표현했네요. 일단은 이 망할 망자는요, 횡수적으로 보면 한자 획수로 보면 오행의 6획입니다. 그래서 오행에서는 토를 상징하고 이 미음자는 지금 보면 망할 망자잖아요. 이 자음 오행상 화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망자가 키워드상 쓰였을 때는 거짓, 함부로 대하다, 제멋대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경솔하게 행동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분별이 없다, 망상된 생각이다, 허망하다, 망령되다 이렇게 망자는 키워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그 옛날이니까 이 글자가 지금 현재 망할 망으로 우리한테 허망할 망으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돈을 얘기해 놨는데 그 돈이 해결이 될까요? 하고 물어봤는데 이 망자가 나왔으면 해결이 된다, 안 된다? 그쵸? 안 된다죠, 안 된다. 그래서 이 망자는 허망하다. 일단 키워드상 알아두시고 그 질문이나 수수께끼적으로 볼 때 화자놀이를 할 때 여기에서 그걸 해석하여서 가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망자가 사자성어로 들어간 거 보시면 경거망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울 경, 들 거, 그 다음에 망령될 망, 움직일 동의 결합인데요. 경거망동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경솔하고 분수에 없이 조심성 없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경거망동하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망자는 이게 못된 뿔 어떻게 이런 그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버릇이 없는 손자가 할아버지 머리채를 잡잖아요. 수염을 잡거나 그 버릇 없는 손자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이 경거망동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 망자가 애정운으로 쓰였을 때는 유혹, 삼각관계, 그래서 온다는 소식은 있고 사람이 안 와. 허망하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망자가 금전으로 쓰였을 때는 어떨까요? 낭비. 그 다음에 뇌물을 받다가 발각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 어렵다. 그 다음에 경쟁자가 많고 곧 될 듯 하나 짜증 답답이다. 잘 안 된다. 이런 것도 망자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망자가 지금 보면 건강운으로 보이면요. 건강운과 매치를 시킨다면 허리, 그 다음에 급병사고 있죠. 급한 사고. 그 다음에 그래서 급병사고, 교통사고나 급하게 막 이렇게 갑자기 어디가 부러졌다든지 이런 사고들은 조심을 해야 돼요. 망령될 망자를 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입원 치료 중이다. 입원 치료와 연관된 중에 하나가 앞부분에서 본 곤자도 입원 생활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고날 곤자도. 이것도 입원 중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망자가 직업적인 군으로 들어가면 여자잖아요. 망할 망자가. 여자가 머리에 칼을 이렇게 얹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여자가
그 어린아이와 같이 뭐 그 여자는 그 어린아이들이 있는 곳에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뭐 이런 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망자는 제가 어린이집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뭐 키즈 카페 뭐 이런 것이라고 한번 이게 연결해서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망자 옆에 홀로 독자가 있어요. 망자 옆에 홀로 독자가 있으면 어떨까요? 망령될 망인데 홀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위축되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망자 옆에 홀로가 있으니까 어떨까요? 망령되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유랑생활이다. 방랑생활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망자 옆에 이거 보면 으뜸괴가 있어요. 망령되고 으뜸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망령될 사람이 망령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으뜸괴가 나타나므로 딴 사람으로 변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해석은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과 이것의 조합으로 이게 생겨났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른 단어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셔서 한번 밑에다 써보세요. 이제 묘할 묘자에 대해서 배우겠는데요. 이게 이제 도입부에 나오는 한자입니다. 도입부 파자 카드의 앞면과 파적 카드의 뒷면을 소개할 때 이 도입부에서 우리가 나왔던 한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계집녀가 들어가 있는데 계집녀 옆에 작을소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자가 작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미소녀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신비롭다, 묘하다. 뭐 이래서 이거는 그 한자적인 의미로 보면 묘할 묘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묘할 묘는 계집녀 옆에 작을 소가 있어서 정말 이 여자는 묘하다, 이쁘다. 그러니까 나이가 아주 어린 여자를 뜻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면 여자가 오묘하게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묘하고 미묘한 에너지다. 저는 에너지적 의미로 함축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자가 오묘하게 아름답다는 뜻이고 아름다운 여자가 풍기는 오묘하고도 미묘한 느낌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묘할 묘자입니다. 이 묘할 묘가 키워드적으로 보면 오묘하다, 뭐 작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묘한 매력이 있다. 젊은 연인이다, 훌륭한 여인이다, 묘하고 젊은 사람이다. 이제 묘할 묘자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묘할 묘자가 사자성어로 들어간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신기묘산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신기묘산의 뜻을 보면 귀신신이 배틀을 기에다 묘할 묘자가 있으면서 새말산이 나오는데 귀신같이 뛰어난 묘책이라는 뜻으로 이 일반 사람은 짐작하지도 못하는 훌륭한 계략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신기묘산이. 그래서 이 묘자는 아주 묘하다, 아주 좀 특별하다 뭐 이런 의미로 이 묘자는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묘자가 애정운으로 쓰일 때는 묘하고 젊고 뭐 이러니까 육체적 탐욕, 정열 뭐 이렇게 보는 거고요. 뭐 성도착, 불륜, 나이 차이가 있는 결혼, 뭐 이혼, 물질적 사랑 뭐 이렇게 묘자를 통해서 애정운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묘자를 통해서 금전운을 본다고 하면 이게 돈도 묘한 거잖아요. 돈이 묘하게 변한 거니까 요행수가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돈이 없는데 뭐 길거리에서 돈을 주었다든지 복권이 됐다든지 묘수가 나온 거예요. 돈으로. 그래서 상품 판매가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상품 판매가 늘고 거래처가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 증권사업, 이런 문서나 뭐 이런 집 문서 뭐 이런 것들은 형통하게 우리한테 유익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묘자가 건강운으로 해석이 될 때는 급하게 서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급변사고가 날 수 있다. 조심해라. 그리고 신경성 질환이 생길 수 있다. 이게 이제 묘한 일이기 때문에 막 쓰다가 이제 정신이 혼비백산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묘자가 그 직업적인 군으로 사용이 되면 이 묘한 직업이잖아요. 그래 유흥업,
뭐 서비스업, 그 다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직업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묘한 직업도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마술가 여기서는 사교계, 약학 관련 제가 여기까지만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묘자가 다른 한자와 결합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묘자와 눈동자 동이 만났을 때는 보면 묘한 사람인데 이 눈동자 동은 어때요? 되게 순수함의 소유자잖아요. 그러니까 4차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정신 이상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묘자가 셀개자랑 붙었어요. 셀개. 이게 셀개자잖아요. 그러면 묘자와 셀개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돈을 뿌리고 다니는 거야. 돈을. 묘하게 돈을 뿌리고 다닌다. 돈을 세면서 다닌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새콤한 8호,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